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만남의 김중혜입니다. 네, 충주시의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잘 사업이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식회사 사람인 충주 돌봄이 2013 내일행복 자활박람회에서 베스트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백수진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2013 내일행복 자활박람회에서 베스트 자활기업으로 선정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이 근무해 주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가장 감사드리고 그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저희 모태가 됐던 충주지역 자활센터나 그리고 저희와 예산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수자원공사 그리고 연계기관들 지역 내에 함께 활동해 주시는 타 사회적 기업들에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스트 자활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베스트 자활기업은 전국의 그 자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나 사회 기여도 등을 그 외에 8가지 정도의 항목을 평가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저희 그 점수나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기는 힘들지만 생각해 볼 때는 매출 규모나 지역사회 환원 등 쪽의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스트 자활기업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베스트 자활기업에 선정되면 자긍심이겠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우선 구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선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혜택을 아직까지는 못 받지만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유형의 물품이 아니고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매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애매하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돌봄 사회적 기업의 그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이런 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지정하거나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회사 사람인 충주 돌봄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인 충주 돌봄은 충주 지역 자활센터 내에 있는 돌봄 사업단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3명의 인원으로 그 자활 공동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주 돌봄 사회서비스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공동체 이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서 20명의 직원들과 함께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활 공동체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은 2010년 12월에 인증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자활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자활 사업 내에서 있는 그런 사업단들이 2, 3년 정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노하우나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에 독립하게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하는 곳을 말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의 어떤 사회적 목적 추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요.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법인 설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나 그 투자한 돈 그 액수에 따라서 의사결정 구조가 틀려지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이익을 다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관 부분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보면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공익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것들은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취약계층에게 고용 창출을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환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사람인 충주 돌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환원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처음에 직원분들이 입사를 하실 때 적어도 사람인 충주 돌봄의 직원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그리고서 근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을 장애인 시설이나 아니면 아동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반기에 하실 수도 있고 가끔 원하시는 분들은 상하반기 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같이 뭐 어떤 가사 지원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직원분들이 서비스를 실시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했었는데 자원순환 나눔 장터라고 해서 직원들 스스로 물품을 이렇게 후원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셔서 그 수익금, 판매 수익금을 이용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그 수익금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직원분들이 계속 이것을 꾸준히 이어나가자. 그리고 자원순환이라는 것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가려고 지금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정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벌써부터도 많은 물품들을 직원분들이 가져다 주시고 또 얻어다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들도 내주세요. 뭐 이러이러한 거를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 하셔서 그런 거를 다 회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그 11월이 되면은 김장 나누기 행사를 늘 해오고 있는데요. 대략 한 3톤 정도의 김장을 담궈서 충주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단명으로 하면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처음에는 저희가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그리고 가사 관리사, 병원 간병, 정리수납 컨설팅,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 장기 요양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가서 가사 지원이나 신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도 말벗이나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인데요.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가정에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 그 선생님들을 파견해 드려서 그분들이 가셔서 또한 그분들의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도 장애인 활동 지원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자원공사 지원 생활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 다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저희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충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독거이시면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한부모 가정 아니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댁에 가서 생활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많은
지금 거의 바우처화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의외로 놓이게 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아주 경증일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사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 활동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취약계층인 여성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배우셔서 또 본인이 평소에 해오셨던 그런 가사 활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리수납 컨설팅 사업의 경우에는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하거나 그런 1, 2인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정리수납이라는 것들을 좀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체계적인 수납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실제로 수납 정리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병원 간병 같은 경우에는 공동 간병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간병 사업이 있는데요. 공동 간병 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충주 지역에서는 세명대학교 한방병원과 중앙병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충주 지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것들이 운영이 되어지고 많은 병원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병의 경우에는 뭐 1대1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24시간 동안 간병사분들이 계속 옆에서 간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산모나 신생아들이 처음에 산모분들이 아이를 낳고 신체적으로도 힘드시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되신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현재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현재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을 100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더 뭐 다른 쪽으로 뭐 이사를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되셔서 뭐 거쳐가신 분들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 수는. 근데 지금은 100여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서 그 대기자 명단에 초기 상담을 하고 가신 분들도 꽤 됩니다. 직원분들의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내에 있는 사업 중에서 그분들에게 맞는 사업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상담을 한 후에 그분의 뭐 자격증에 따라서 혹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뭐 취미라든가 특기라든가 그런 것들로 다른 교육을 연계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사업단 중에서 장기요양 사업이나 아니면 수자원봉사 지원 생활도우미 사업 등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으시더라도 나는 좀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 교육을 연계해 드려서 수료 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사 관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으신 후에 수료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개소 이후에 직원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시설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소 도움이나 아니면 어떤 뭐 김장을 담가 드린다든가 그런 도움이 많이 있어요. 세탁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거의 주부이시고 또 이런 가사활동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확실하게 잘해드리고 와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업무 이외에 봉사활동에 힘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설립을 할 때부터 가졌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환원입니다.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 처음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렇게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직원분들이 계속 본인들이 근무하시는 댁들로 찾아뵙고 가정에 가서 거의 또 가사활동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 또 힘드시기도 하죠. 저희 일이 체력도 많이 소모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또 가시면 이것이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늘 하던 일이지만 평소에 내가 일로서 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후원 물품도 그냥 막연하게 회사에서 후원 물품을 사서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후원 물품이 나오기 위해서 근로하시는 직원분들께서 근로하셔서 얻은 수익금으로 이 후원 물품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고 또 회사에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로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인연을 통해서 주식회사 사람인 충주 돌봄을 운영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충주지역자활센터에서 돌봄 사업단을 담당하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활동하시던 분들과 함께 자활 공동체를 처음에 세 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때는 약간은 부설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20명 정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이렇게 선생님들로 확장이 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초반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곳을 운영하시면서 주력하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리기 솔직히 힘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든 우리 회사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라면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부터 수행해 왔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 중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나 정리수납 컨설팅 사업 쪽으로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쓰고 있죠.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이나 가슴 아픈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돌봄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다 보면 정말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뵙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신데도 치료받으러 갈 병원비가 아깝다고 계속 저희가 아무리 권해드려도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막 울면서 죽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거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가끔 이제 자녀분들과의 그 불화나 그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그런 경우를 뵐 때 저희가 가끔 찾아뵈도 상당히 반가워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아닌 자녀분들이나 뭐 친지분들이 찾아오셨다면 더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돈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돌보험 업종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을 드리고 나보다 조금은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든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건데 가끔 이렇게 도움을 드리러 갔는데 뭐 물건이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난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의기소침하시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셨는데 일자리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처음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초기 상담을 받으실 때는 되게 자신 없어 하시고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임하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적인 이제 보수 교육이나 또 활동을 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아가시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물질적인 면도 있겠죠. 어떤 급여라든가 해서 내가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자신감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또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자격 과정이나 어떤 수료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을 때는 연계를 해드려서 저희 직원분들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교육을 통한 자신감 회복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환원하고 있다. 내가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다시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라는 그 자긍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현재 이곳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우선 저희는 크게는 바우처 사업과 유료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뭐 몇몇 종류의 사업들은 국가에서 바우처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가를 받게 되는 그것으로 수익을 삼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 유료 사업들은 일정한 요금을 정해서 그 요금을 저희가 많이 서비스를 실시할수록 더 많은 수익금을 내게 되는 기본적으로는 같죠. 많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주 돌봄을 운영하시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는 지금까지 뭐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그 직원분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우처나 아니면 어떤 요금이 산정되어 있는 유료 사업이든 그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직원분들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그 안에서 나눠드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직으로 계신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관리 직원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급여 부분은 지금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불안정하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익금에서 그것을 계속 우리 회사 안에만 쌓아놓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환원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근로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계속적으로 평생을 근로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본인의 급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야 하고 그 수준이 좀 이렇게 적정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도 크실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끼시나요? 상담을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러 자주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용자분들 댁에도 찾아뵙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초기 상담을 갔을 때보다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뭐 어떤 가사 지원이라든가 뭐 영양 상태를 고려한 음식을 섭취하시게 해드린다든가 뭐 치료 활동을 할 때 이동을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활동들로 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좋구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소소하게는 저희가 찾아뵈면은 어르신들 정말 어려우신데도 요구르트 모아놨던 거 하나씩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 꼭 먹으라고 주실 때 그럴 때 아주 요구르트 한 병이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분들이 전에 직원 학예 워크숍을 전체가 갔었는데요. 그때 어떤 보호자분께서는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음료수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다 전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직원분들이 한 70여 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일이 너무 내가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고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와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충주 돌봄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또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자격증 요무나 아니면 자격의 종류, 그리고 본인의 취미나 특기, 그런 원하시는 사항들을 다 기록을 해서 그분한테 맞는 그런 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 있다면 교육을 연계해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저곳에 가면 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가사관리사나 혹은 이제 가끔이지만 정리수납 컨설팅 교육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면 분명히 본인에게 맞는 그런 교육 기회나 근로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원하시는 이용자분들은 저희가 보통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지자체나 읍면동사무소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저희에게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찾아뵙고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등급 신청을 하시거나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신청 절차를 함께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내가 어느 혜택을, 어떤 사회보험 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도 한 번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람인 충주 돌봄의 대표로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로만 유지를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져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사업 개발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지역의 사회적 기업 사람인 충주 돌봄이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좋은 공동체들과 기업들이 충주 지역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따뜻하게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주변에 이런 사회적 경제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함께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